자, 2022년도 국가직 구급시험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시험들 보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고요. 국어 해제 간단하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 책형은 가책형이에요. 자, 1번 한번 보시죠. 밑줄치 말에 쓰임이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3번인데요. 우리 왜 마음을 괴롭게 하다 그랬을 때는 속을 썩히다가 아니라 썩이다 활용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고쳐 쓴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요. 답은 2번인데요. 한번 보세요.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경우는 틀린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선택지 2번 보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소망하다, 희망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바람이 맞는 거죠. 2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네, 3번 같은 경우에 한자성어, 사자성어 쓰임인데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요. 4번 한번 보면 한글로 도금까지 달아줬죠. 당당거철이라는 것은 자기 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비는 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4번에 신중한 태도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 시험에는 담화하고 합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 해가지고요. 이건 뭐 대화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적절한 거에서 지금 특히 지민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남아 있네요. 이 부분이요. 자, 매번 제가 국가직 시험 보고 해제할 때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민이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초도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지민이는 기본적으로 정수의 말을 인정해주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합니다. 네, 5번 한번 보시면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선택지 2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양소연은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죠. 한번 보면 보세요. 첫 번째 문단에 승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구름이 걷히더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꿈 깨고 나서요. 한번 보세요. 셋째 줄에 이 부분이죠.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해가지고요. 뭡니까? 지금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2번에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서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자, 6번. 자, 여기서 우리가 안 배운 시조가 있을까요? 기출문제하고요. 기본적인 시조학습에서 다 풀었던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왜 서산의 해의 진다니 그걸 서러워하노라로 했을 때, 아이고, 이거 뭐예요? 중종의 승하를 슬퍼하는 조식의 시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을 같은 경우에 해는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이 아니고요. 바로 임금, 중종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시면요. 말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역시 어휘의 쓰임. 우리 왜 승패 따위를 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가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상식 각각의 나뉜 부분 얘기할 때 부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과 동생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구별하는 구분이 아니고요. 차이점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구별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담화 화법 문제인데 동기와 단계 조직 해가지고요. 순서 잘 맞추면 되는 거죠. 일단 가는 고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한번 보시면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지금 이제 주제가 자전거 탈 때 이제 사고 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보시면 2단계 부분에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 짓는다고 했을 때 다가 맞죠. 이를테면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 이어지고 되면 3단계에 해결 방안 제시해서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라고 했을 때요. 바로 라 부분에 한번 보면 이를테면 헬멧을 착용한다면 신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즐거움과 편리함 이런 것들이 이해 만족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 해결 방안이 정확하게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 한번 보면 여러분이라는 청자 얘기하면서요.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단계 한번 보면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서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마 한번 봤더니 헬멧을 착용하라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죠. 한번 보시고요. 자, 9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얘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시문 보면요. 4번에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 이건 너무 쉬웠던 게 개별 만족도 얘기가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4번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시면 내용 적용하는 거죠. 사례 문제고요. 한번 볼게요. 선택지 3번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배꼽은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우리 왜 디귿 쪽에 보니까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일반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배꼽은요,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었고, 다만 바둑이라는, 그죠? 바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용어로 쓰이면서 의미가 달라진 거기 때문에 디귿의 사례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시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화법 문제죠. 선택지 2번에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출처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12번 한번 보시면요.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선택지 2번에 디귿 있잖아요.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우리 왜 이그저라는 지시 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게 쓰는 거죠. 그죠? 자, 디귿의 저라는 지시 표현 같은 경우는요. 화자와 청자 둘 다에게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시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보죠. 4번에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요. 3문단 쪽인데요. 여기에 그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도라고 했을 때 여기라는 건 2문단에 나와 있는 뭐예요?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요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14번 한번 보시면요.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택지 1번이 있잖아요.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 이 신동엽의 보문 같은 소설은요. 그죠? 한반도를 덮은 미움의 세부치.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시예요. 그래서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 이런 것들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시면요.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 얘기하고 있죠. 일단 많은 고정돼 있고요. 이 지시 표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순서 어렵지 않았어요. 마 한번 보시면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라고 얘기하면서 다 한번 보시면 보세요.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가 있으며 해가지고요. 뭡니까? 사회에서 여러 사람이 뜻 통하는 수단으로서 말과 글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에서요. 이러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마지막 줄에 기관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에서 이 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기관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기관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뭡니까? 사회를 발달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라에서 그뿐 아니라라고 추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기관이라고요. 가에 나와 있는 이 기관을 다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글 같은 경우에 마, 다, 그 다음에 나, 가, 라 순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16분 보시면 한자 표기도 이번에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한번 보시면 3번에 해결했을 때요. 풀 해자에다가 결단할 결자 쓰게 되는 거죠. 매절 결자가 아니고요. 3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보세요. 주어진 문장이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뭐뭐했던 것이라 그러면 보통 앞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때 쓰는 말투가 되는 거고요. 자, 한번 가보죠. 지금 보니까요. 여기 디귿 다음에 이 낭만주의 시기의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 계급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해가지고요. 계층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나 문체를 배정하는 이런 전통시학을 거부했다 하면서 이 거부가 바로 뭡니까? 문체 고착화.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내용이 정해진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한번 보시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건 답이 1번이죠. 한번 보시면 혀는, 그죠? 혀는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1문단에 박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게 나오기는 해요. 이를테면은 뭐 둘째 줄에, 그죠? 버릇처럼 자주 찡그러지는 비웃는 웃음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해가지고요. 일단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박의 모습에서 뭡니까? 자기를 느끼고 자신의 작품을 느낄 뿐이지 자신의 작품 때문에 박이 달라졌다는 내용은요. 아예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사이시옷 적는 문제고요. 너무 쉬운 단어들이 나왔죠. 옳지 않은 거 3번 보시면 나에 따라 전세방은 전세방으로 적는다. 우리 왜 전세 더하기 방 해가지고요. 어휘 전체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된소리로 전세빵이라고 발음되기는 하지만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시면요.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거 나와 있고요. 너무 쉽죠. 1번에 문화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을 때 3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요. 그러나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해가지고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남아 있어서 크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죠?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국어보다는요, 다른 과목에서 조금 변별성이 생길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가볍게 해설을 한 거고요. 자세한 해설은 제가 방문각에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칠판에 카메라 띄워놓고요. 카메라 보면서 여러분께 다시 해설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 보느라 너무 애들 많이 쓰셨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푹 쉬시고 아직 우리에게 지방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직 강좌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